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영입니다. 예. 이번 주 위클 옵션 복귀하고 그다음 전체 글로벌 어떤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9월 15일 목요일이었죠. 예. 이번 주도 뭐 옵션이 좀 괜찮았습니다. 풋옵션이 괜찮았고 일단 요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보통 위클 옵션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는 파생 전문입니다. 파생 전문. 예. 국내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코인의 코인 선물, 바이비 선물이나 비트게 선물에서 여러분 코인 선물도 전문입니다. 근데 이 선물 파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는 주식이나 코인과 똑같지만은 그 주기가 짧다는 겁니다. 주식은 우리가 뭐 6개월, 3개월, 1년, 2년 장기적으로 보고 물려도 지고 있으면 되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파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스컷이 날아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하루하루를 하신 분이 많고 막 2, 3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선물 옵션 이런 거는 거의 장중매입니다. 하루 안에서 치고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가 훨씬 짧고 인간의 있던 심리가 훨씬 많이 작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간단히 보면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삼성전자 여러분 주봉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특히 삼성전자는 여러분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그 당시에 9만원 우리가 10만 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만이면 원래는 얼마짜리입니까? 500만원짜리입니다. 500만원짜리. 그럼 500만이면 아무나 안 샀을 겁니다. 근데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 삼성전자 9만원, 9만 5천 하니까 뭐 삼성 사다시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9만이면 얼마입니까? 450만짜리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놈들이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현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보다도 삼성전자 흐름 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가 막판에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항상 마지막 불꽃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갈 때는 좀 내려오다가 또 마지막에는 쭉 내려갈 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심리. 꾸준히 올라가다 막판에 A에서 팍 올라오면 와 삼성전자 10만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삼성전자 쭉 내려오다 B에서 만약에 지금 한 5만원 깨지니 이런 식으로 하면 쭉 내려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손절 다 해버립니다. 이때 또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심리가 있고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어렵다는 거죠. 즉 이 삼성전자가 봅시다.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은 좀 어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81,000원 막 이렇게 차트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 뭐가 놈이가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그 10만원 가기 때문에 지금 8만원에 사도 20% 정도 수익 난다. 이런 개념을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까지 보시면은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45,000원, 5만원, 5만 5천, 6만원, 6만 5천, 7만원, 7만 5천, 8만원 있을 때 왜 햇빛 8만원에서 주식을 많이 사느냐? 대부분 이번에 얼마에 샀을까요? 9만원이죠. 9만원. 삼성전자 대부분 물리신 분이 이렇게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봉들이 작다가 마지막 봉이 크죠. 장대 양봉. 쭉 뻗어버립니다. 이 패턴이 그렇습니다.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H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게 9만원 가니까 10만원 간다. 뭐 10만원 가더라도 10% 먹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여기서 대다수가 9만에서 9만 3천원 사이에 다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물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인간의 심리를 이놈들이 이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리면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여러분 5만원, 6만원 해도 사는 소리 안 합니다. 참. 이 원리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코인이나 선물에서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파생, 선물 옵션이라든지 바이비 선물에서는 이게 더 하루에 이렇게 논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러고 막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A에서 야 이거 진짜 10만원 간다 삼성전자 하다가 B에서 쭉 뻗어서 자기도 모르게 매수를 해버립니다. 엔터 치버립니다. 그래서 이 충동, 인간의 이 감정이죠. 감정, 본능, 감정, 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잔머리를 굴리게 돼 있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게다. 이 본능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 이 본능을 절제하는 방법은 뭡니까? 통계적 수리적 판단. 자기가 원칙과 기준을 딱 세워놨고 확률적으로 통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이렇더라. 70% 확률을 믿고 80% 확률을 믿고 배팅해야 됩니다. 자, 하락할 때도 여러분 그냥 쭉 내려오다가 또 조금씩 내려옵니다. 지그재그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쭉 빠지면 돼. 이렇게. 그럼 이 C에서는 버틸 제한이 없습니다. 손절을 안 할 수가 없고 선물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인간의 감정이죠.
그래서 조심도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충동주사에도 모르게 매수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눌림목이다 매수하고 또 올라갈 것이 또 눌림목이다 이런 생각하다가 지그재 밀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쪼리가지고 손절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미국 주식 역사에서도 100년이 넘었지만은 이거는 지금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이걸 이용하는 것들이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이런 큰 손들 세력이라 말하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저게 항상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장중에도 여러분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뭐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가다가 내리거든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 내릴 것처럼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릴 때도 그냥 내려오는 것이 지그재그로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맥을 잡아야 된다. 맥. 추세. 장중 추세, 중기 추세. 삼성전자도 추세를 잡아야 되고 장중도 추세를 잡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여러분 만약에 주봉을 봤다면 큰 추세를 봤다면 이렇게 큰 추세에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지그재그 가다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도 여러분 지그재그로 가다가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큰 맥 추세는 여러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여러분 실무 경기라든지 여러분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복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9월 15일 날은 복귀를 보시면은 장중에 보니까 우리는 위클럽이냐 3박자 수급이 다 하락했습니다. 3박자 수급이 뭐죠? 외국인 현물, 외국인 선물, 개인 현물. 자, 외국인들은 방향은 무조건 현물 선물 따라가야 되고 개인 현물은 무조건 개인은 여러분 거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90% 정도는 반대로 해야 된다. 개인은 거의 틀리니까. 그래서 개인이 주식을 사면 그날 빠지는 날이고 개인은 여러분 주식이 하락하면 주식 사는 날이고 맨날 손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통계적으로 거의 80% 이상 확률이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통계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20년 넘게 이게 주식 선물 옵션 했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 하루 틀리 다른 맞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더라.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베팅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이 추세의 중요성이 이번 만기에도 이런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늘은 하락 쪽이구나 이렇게 잡았다면은 결국은 반등을 하더라도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장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방향으로 항상 주가는 지그재그로 흐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중 매물 때 추세를 잡는 게 좋습니다. 추세를 잡을 때는 차트도 중요하고 그보다도 수급이죠. 이 수급. 큰 수급. 이 외국인이나 개인의 수급을 보고 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크게 두리뭉실하게 오늘은 하락이겠네? 그럼 차트는 하락이라도 지그재그로 하락하니까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은 여러분 누가 좌우를 많이 합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지금 지수에 얘를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25% 정도 될 겁니다. 그 삼성전자 오르면 거의 지수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엇박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삼성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좀 있지만은 주로 이렇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위클럽 옵션에서는 제가 항상 늘 말하는 마티메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티메이. 즉, 추세를 이렇게 잡는다. 오늘 하락이면은 결국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락이더라도 이렇게 A처럼 올라가더라도 결국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러면 분할로 풋옵션을 잡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쪽 1번에는 손해지만 2번에는 그 수익이 나고 3번은 또 추가 더 잡으면 또 2번에서 내려가면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추세를 먼저 잡아야 되죠. 쉽지는 않지만은 제가 늘 말하죠. 마티메이 부분이라고. 자, 그러면 일단 큰 맥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 수급이 딱, 자, 9월 10월 수급 보시면은 개인 어떻습니까? 3,496억 매수하죠. 물론 이거 장 마감입니다, 여러분. 장 마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샀다 소리, 오늘 하락일 확률이 높네. 그다음 외국인이 2,200원 매도를 했다면, 또 하락이네. 외국인 선물이 7,394원 매도, 하락이네. 3박자 1, 2, 3이 모두 하락이다. 그렇죠. 이렇게 큰 맥을 잡으면 오늘 지수가 하락인데 그냥 하락은 아니죠. 주가라는 것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락하니까 주가는 거 왜냐면 엘리트는 3파로 이렇게 내려가고 3파로 올라가기 때문에 1번 내렸다가 2번 올라갔다 3번 내렸다 이렇게 또 크게 큰 ABC파 뭐 이렇게 큰 A, B, C 이렇게도 가기 때문에 또 이 B파에서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 때문에 여기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내려간구나. 1번에 축이 매도하면은 여러분 하락적으로 따라 붙으면 여러분 또 반등 2파가 넘습니다. 2번에서 올라간다고 손절하고 또 상승을 봅니다. 또 이래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A에서 내려가면은 하락이거나 확신을 가지게 되고 B에서 올라가는 거 상승은 이제 바뀌었네. 매수로 들어오면 꼭지. 그래서 큰 맥을 딱 잡고
이게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차트로 타이밍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장출발 딱 수급을 보면은 대충 오늘 하락일 확률이 높구나. 물론 여러분 이것은 글로벌 일봉도 분석해야 되고 나스닥도 분석해야 되고 장중 나스닥 선물도 분석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 이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날 수급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이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20만 주 매도했습니다. 매수는 15만 주입니다. 그럼 결국 외국인들이 200만 주 매도돼. 200만 주. 200만 주 곱하기 삼성전자 얼마입니까? 5만 6천 원 곱해보면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약 1,000억 정도 매도된 걸로 대충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는 겁니다. 종합주로 여러 개도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타이밍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요 차트는 저는 이제 주로 큰 맥을 그렇게 저렇게 여러분 기본적 분석 전체 큰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우리가 틱 차트를 보거든. 저는 900T가 300T가 120T가 1800T 이렇게 저는 보는데 크게 보면 900T 300T 보면 900T 요 마디를 저는 많이 이용합니다. 900T 에너지 요 두 마디.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하락이다 또는 900T 추세 62평 이게 추세를 이렇게 본다면은 야 오늘 하락 중에는 유리하다 하면은 주가는 그냥 하락하는 거 아니죠. 한번 보시면은 지그재그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은 하는데 크게 보면 1파 2파 3파 이런 데를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그재그로 내려오고 지그재그로 올라오고 또 지그재그 내려온다. 참 이래서 지나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막상 장중에는 절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1번에 지금 내려오면 야 오늘 하락이네. 옵션 하시면 풋옵션 매수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탁 올라오면 여러분 손절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딱 올라오면 야 또 다 상승인갑다 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상승 콜옵션을 뽑게 된단 말이죠. 이 단순하게 이렇게 갔는데도 우리가 어렵단 말이야.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충동적으로 뒤늦게 쫓아가는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에서 하락으로 베팅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죠. 꼭 2번에서 하락으로 합니다. 쭉 내려가는 게 야 한잔 모양 좋네 역별대가 여기서 쫓아가면 좀씩 내려가다 탁 올라와 버리면 손해보아버립니다. 또 그리고 여기 3번에서 매수를 상승으로 보면 괜찮은데 꼭 4번 돼서 이제 이러면 야 한잔 확실히 올라가는구나.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응? 이게 충동적으로 매수하고 충동적으로 손절. 그래서 파생은 여러분 이래서 어렵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제가 비록 선물 옵션을 방송을 하고 하지만은 옵션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손실을 각오하고 하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장점은 뭐냐면은 이 기다림과 과감성으로 확률이 높을 때 우리가 고스톱을 치더라도 이런 패가 좋을 때만 치지 웬만하면 죽어라. 기다리면 찬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찬스를 그 다음에 맞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손질을 감안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도 수급은 여러분 수급 보시면은 제 같은 경우는 크게는 이걸 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갔죠. 파동산으로 오시면 H처럼 이렇게 갔다 오니 크게는 파동산으로 이렇게 가고 작게는 왜 가냐 여기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큰 맥은 이렇게 갔지만은 작게는 여기서 1파 2파 3파 1파 3파 참 엘리트 파동이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엘리트 파동에 우리가 상승 3파 하락 3파 ABC 하락 파동 우리가 보통 1파 2파 3파 올라오고 뭐 이런 5파 올라오고 내려올 때는 ABC 이렇게 내죠. 내려올 때 보시면 여기서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렇게 올라내린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엘리트 파동은 여러분 항상 시장은 3파 또는 5파로 간다. 주로 3파는 거의 가고 5파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3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5파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트 파동도 자세히 보시면 똑같죠. 크게 1파, 2파, 3파인데 작게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3파인데 이 부분 A 부분에서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죠? 수급을 보시라 그랬습니다. 물론 일봉도 보고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도 봐야 되지만은 여기서 외국인 수급 있죠.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을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된다. 확률입니다, 여러분. 통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는 보통 추세 900T에 A 62평인데, 요는 올라오면 매수 쪽으로, 내려오면 매도 쪽으로, 이렇게 보여도 되고, 주로 저는 1분 차트, 장중 매매할 때 많이 보는데, 자, 1분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 1분 차트입니다. 선물 1분 차트인데, 장중에 보시면은, 여기 1분 차트 62평, 여기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중 매매할 때는 여기에 1번 차트 위에 A처럼 62평 위에는 조금 매수 쪽으로 봐주는 게 좋고 B처럼 60 아래일 때는 주로 하락 쪽으로 봐주는 게 좋고 물론 여러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큰 면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국인 수급이 하락이다. 나는 오늘 이거 하락으로 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판단했다면은 여기서 반등시마다 오늘은 뭘 한다? 풋옵션을 분할로 잡는다. 특히 마틴 매매법 제가 그러죠. 이렇게 올라오면은 크로놈이 이렇게 하락이기 때문에 H점이 올라오면은 1번에서 풋옵션 1차 잡고 마틴 매매법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 30만원치 잡고 또 2번에서 또 30만원치 잡고 올라오면 또 30만원 잡고 더 올라오면 꽝 60만원 떡 사먹고 세 번 들어서면 90만원 떡 사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아까 이게 외국인 수급, 개인 현물 수급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흐름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심리 때문에 패턴 385 하는 패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풋옵션을 이날 한번 보시면은 풋 312.5짜리입니다. 예. 풋 312.5짜리인데 좀 마티맥을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추세는 하락이다. 그냥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반등하고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여기서부터 잡아가는 거죠. 근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니까 여기서 1번에서 풋옵션 1차 30만원 정도 잡고 또 1번부터 밑에서 잡습니다. 2번에서 또 30만원 잡고 이러고 또 2번 밑에 또 내려오면 3번에서 또 30만원 잡고 그러면 30, 90만원 떡 사먹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2번에서 올라와 버리면은 이게 A에서 수익이 좀 크게 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1번에서 잡은 거 2번에서 대충 잡으면은 2번에서 여러분 한 2.0까지 가죠. 0.2짜리. 0.2, 0.3까지 잡을 수 있겠죠. 여기가 1.99, 1.5니까 한 1.90 잡으면은 한 5배에서 8배, 5배에서 10배 사이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러면 1번에서 잡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치더라도 2번에서 잡은 게 중요합니다. 5배에서 10배를 먹습니다. 왜? 2번은 아까 지금 마티메이블 그랬죠. 제가 요 1번에서 잡은 것보다 무조건 밑에서 잡지 않아요. 만약 밑으로 안 내려오고 2번째는 안 내려오면 위로 돌아보면 놔둬야죠. 왜? 1번만 수익 나니까 땡큐죠. 이게 마티메이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추세를 잡아야 된다. 오늘은 푸실 확률이 크구나.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결국 하락할 확률이 크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티메이블 중에 추세가 잡히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락으로 돌았었다. 여기서 여기서는 계속 이제 오늘 하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좀 늦더라도 어디서 1번, 2번에서 못 잡더라도 한번 쑥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옵션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3번에서 여러분 1차 잡이 됩니다. 더 내려오죠. 4번에서 또 2차 잡이 됩니다. 더 내려오면 5번에서 3차 잡입니다. 더 내려오면 꽝이죠. 그래서 여기서 3번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H처럼 올라가면 땡큐고 이러고 4번에서 올라가도 땡큐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만기날 옵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을 해서 이렇게 선물하고 달리 올라가다 쭉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 쪽으로 가는데 잠시 주가가 좀 반등해버리면 톡 죽으면 돼요. 옵션이. 그래서 이렇게 사기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은 결국은 옵션은 선물 방향이기 때문에 쭉 갈 확률이 큽니다. 그 방향으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러분 푸 312.5짜리인데 일봉상 우리 맞습니다. A에서 0.59짜리가 B에서 6.0 10배가 여기 수요일 같으면 어마어마했는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마티메이법을 가끔 씁니다. 월, 화, 수, 목 중에서 월요일 잡고 화요일 잡고 또는 화요일 잡고 수요일 잡고 이렇게 수익 나면 그대로 가져가고 손실 나면 추가를 잡고 이것도 일봉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일봉 방향하는 것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종합주가 일봉 차트가 있는데 한번 보면 일봉 있죠. 일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일봉이 내려오지만 이것도 그냥 내려오고 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티메이법도 일봉상도 가끔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선분이 옵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프로들이 하는 건데 왜 이게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과 같이 하락장을 만나면은 우리가 보통 2, 3년 하락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2, 3년 하락할 때는 여러분 답 없습니다. 코인이고 주식이고 답 없어요. 지그재그로 내려오는데 매수해서 단다치하고 반날도 먹는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안 됩니다. 추세 쪽으로 해야 됩니다. 추세 쪽으로 정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파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파생은 양방향 다 보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그래서 나중에 제가 60에 넘어가지고 60, 70, 80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장에 따라 상관없이 꾸준히 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물론 상승장에는 여러분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코인을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옵션 영상입니다. 여러분 옵션 공부하신 분은 위클리 옵션 영상 여러분 구입해주시면 좋고, 2020년도 복귀 영상 파워포인트, 2021년도 복귀 영상 파워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KS 134톡으로 주문하시고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글로벌 정치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 이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나스닥 여기 1봉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1봉입니다. 지금 현재 1봉 진짜 꼬리 달았죠. 어제 금요일날 여러분 보시면 살짝 밑에서 꼬리 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짝 꼬리를 달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나스닥도 여러분 큰 흐름은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월봉 저는 이제 나스닥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입니다. 나스닥 월봉인데 크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위에 가더라 여러분 쭉 뻗어줍니다. A처럼 쭉 가고 올라가는 패턴이 올라가다가 쭉 뻗어줘가 이런 내려옵니다. 마지막에 이게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매수를 확 뻗습니다. 삼성대 10만원 간더라, 테슬라 얼마 가더라, 이럴 때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매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고점에서 이 꼭지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통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줬다가 밀렸다가 반등 줬다가 밀렸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물론 이 큰 맥을 이제 볼 줄 알아야 이리 가든지 아니면 큰 밑 계속 올라가든지 그 판단은 자기가 판단이 되지만, 그거는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이러면 지금 금리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세계적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급등했던 부분 이런 걸 전체 감안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 추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까지는 필요 없고 당장 일봉상으로는 파동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이러면 하락을 보시면 큰 3판 놓았죠. 반등이 놓고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반등이 도는데 A 파동 상승이고 B 파동은 하락이거든요. C 파동 하락이죠. 지금 62평이 위에 역별로 되기 때문에 이 B 파동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 남은 상태고, 그래서 2일 차트에서 보시면은 현재 이 파동 일봉 차트 봐드릴게요. 일봉 차트로 보시면은 1번에서 지금 당기주 2번 크게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반중인데 2번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다 내려왔죠. 파동 다 내렸는데 단기로 3번 파동이에요. 3번 파동은 스토캐치 우리 533이라 그러는데 3일에서 5일 파동입니다. 약 3일에서 5일 동안 그 방향으로 가더라. 여기서 3일에서 5일 동안 약 하더라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며칠째입니까? 5일째입니까? 4일째가 거의 4일째 내렸고 꼬리 달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은 여기서 내려왔다가 아니, 제가 여기 가니까 하락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왜? 1번에서 2번 큰 하락은 다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파동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안 움직이는데 저는 A처럼 움직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승으로 베팅하신 분은 이렇게 파동이 B가 저점이 높아질 때, 저점이 이렇게 높아질 때, 1번처럼 저점이 높아질 때, 3번처럼 이렇게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아직은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놈이 4번처럼 이렇게 작은 파동이 한 번 더 출렁거릴 확률이 크다. 그럼 여기 이제 좀 섬세하게 4시간 차트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안 되겠느냐.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4번 정도처럼 좀 놓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이 가능하고, 아직은 이 과도기 조금 더 며칠은 한 2, 3일 아직은 출렁거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크게는 쉽게 이 부분, 이 A 저점을 깨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반등을 몇 번 출렁거리다 치고 못 올라간다면 이제 그때는 깰 수 있는 형태인데, 그거는 여러분 다시 그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파동, 일봉 16류 에너지 파동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현재 시장이 나스닥도 쉽게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다시 선물 매도나 풋옵션을 해라. 밑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로 반등할 때마다 이렇게 위에서 차라리 선물 매도 쪽이나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